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 토론의 오경환입니다. 오늘은 민선 6기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그 조건을 주제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가 예산의 지원이 대단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내년 국가 예산 확정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관문을 잘 거쳐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서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분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동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광주시의 유용빈 경제산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의 신재형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김동철 의원께서는 지금 국토교통위원장 맡고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자위원장 맡으면서 지금 이 사업에 굉장히 힘을 많이 보태셨는데요. 이 국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이라든가 거기에 또 평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게 이제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기지 조성 사업은 지금 모르는 분들은 이게 광주만의 사업인 것처럼 그리고 자동차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광주는 그보다 훨씬 더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노사 민정 대타협을 광주가 제일 먼저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광주형 일자리 차원에서 연봉 4천만 원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를 넘기자는 아주 큰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정부가 광주의 말을 좀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큰 난관이었는데 아무튼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 뭐 기재부, KDI 할 것 없이 아주 오랜 동안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광주의 자동차를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해내는 기반이나 여건을 조성하다 말 그대로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현재 우리 잘 아시다시피 광주는 기아차가 62만 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합쳐서 완성차를 100만 대를 만드는 도시인데요. 그 완성차 어떤 100만 대보다는 부품 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반 구축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반 구축이 되면은 완성차는 그 자동적으로 100만 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저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인데요. 여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하고는 어떻게 기능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광주시에서는 주로 이 정책적인 면, 또 중앙정부하고 교섭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 11월 7일에 출범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측면 지원하는 언론 활동이라든가 여론 조성, 심포지움, 세미나, 각종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1주년 기념 행사도 있었네요. 여의도에서 한 300여 명 모여가지고요.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개념상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첨단의 테크노파크, 그게 이제 광산업, 광주 첨단에 광산업 중심의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자동차판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R&D 센터를 거기다 집적시킨다. 이런 사업이고요. 자동차 100만 대, 아니, 그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 사업은 그보다 조금 더 큰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조업 분야에서 소재 부품 모듈 완성차 조립 라인을 한 군데 유치시키는 사업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프터마켓 분야입니다. 그것은 자동차 출고 후에 폐차까지 그 서비스, 그러니까 전시장, 중고차 인증 판매장, 출고센터 이런 것들을 집적시켜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산업밸리가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개념을 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이제 자동차 100만 대 그러면 누구나 금방 쉽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주가 진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그 부품을 개발하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는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후자가 맞죠. 양적인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도 일단 사업 명칭은 이제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으로 돼 있기는 하죠. 네, 대선 공약이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용어를 써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100만 대라는 말보다는 자동차 산업밸리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밸리 이제 본격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돈이 필요한데요. 먼저 예산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달 말이면 이제 내년 국가 예산이 대부분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12월 2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 산업밸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좀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된 그런 지역 개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광주를 비롯한 호남 전체에 좀 그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SOC 예산만 하더라도 영남과 호남이 3.8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은 4조 2,900억인데 호남은 1조 1,2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영남은 7천억이 정액이 됐는데 호남은 오히려 570억이 깎였습니다. 3.8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래도 이제 그 영남 정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 이제 예산이 제대로 이제 되려면 결국은 AB 타당성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AB 타당성 조사가 계속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월 2일 날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이런 여야 간에 이제 협의가 돼야 되니까 적어도 다음 주에는 문제가 다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KDI 예타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참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뭐 준비도 광주에서 많이 하셨겠는데 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뭔지 좀 거기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을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저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어떤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책 사업이 규모가 큰 것들은 한 1년에서 1년 이상이 보통 걸립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내년 예산이 어찌됐든 간에 그 좀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금년 초부터 좀 그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압박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최종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또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좋게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사업의 어떤 사업비가 좀 반영돼야 되고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그 실현 가능성 문제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좀 수정도 좀 하고 BC 통과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지금 1차 뭐 점검 회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강 어떤 내용이 거기에 논의될까요? 여기는 이제 BC 결과라든가 어떤 사업의 어떤 그 실현 가능성 또 어떤 사업비 조정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면은 그게 이제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어떤 정책적 판단 또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기재부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쭉 돼 왔습니까? 네, 이제 이건 지금 KDI의 의뢰에서 KDI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경제성만을 좀 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편익이 얼마냐? BC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용 대 편익 대 코스트라고 해서 비용 대 편익 분석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가 많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호남 고속철이 2004년 5년에 경제성이 없어서 호남 고속철을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찬 총리가 2005년 1월 달에 광주에 와서 호남 고속철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AHP라고 해가지고 계층적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지역 낙후도 같은 것을 봐서 낙후 지역에는 오히려 점수를 더 줘가지고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C가 1이 아니 원래는 BC가 1이어야 되지만 0.8 정도만 되는데 지역 낙후도 등이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제도들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BC 분석과 AHP 분석을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KDI는 아무래도 이 BC 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기획재정부는 AHP까지 봐가지고서 정책적 고려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 대 편익 비율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요즘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 산업밸리 이 사업 말이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적 요소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많이 되겠군요. 저희가 희망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또 더군다나 광주 자동차 산업은 시초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에 아시아 자동차 기공식을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하고 군수하고 상용차에 치중을 하다가 현대차가 인수하면서 6만 대 캐파가 지금 62만 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하고 지금 정몽구 회장이 상당히 고마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광주시 전체가. 근데 이번에 이제 2015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신의 부친께서 광주 자동차 산업 첫 삽을 뜨고 그것이 어떻게 광주 산업에 기여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 요소가 거기에 반영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번 주 월요일 날 1차 점검회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럼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됩니까?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께서 아까 정확히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BC 분석보다도 또 지역적인 고려, 정책적 고려가 상당히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기재부 이제 몫으로 기재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의 어떤 염원, 또 우리 광주가 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돼 있다는 이런 조건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적극적 지역적 고려가 좀 되도록 그래서 좋은 BC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확정 시점은 그러면 이번 주로 KDI가 이번 주에 이제 하고요. 기재부로 넘어가면 기재부가 아마 그 정책적 고려를 아까 그 AHP를 다 고려해서 아마 이달 안에 최종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것이다.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관문인데요. 자,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했을 때 말이죠. 이제 지금 광주시가 뭐 정부 예산안에 353억 원인가를 지금 요청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일정상으로 내년 예산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KDI의 그 검토 보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이제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튼 KDI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그리고 조금 약간 미흡하더라도 기재부가 정책적인 고려를 해준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예타가 통과된 것으로 나오게 된다면 예산은 12월 2일 날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가 요구한 전체가 다 확보되지 않더라도 일부만 확보되더라도 그거는 이제 국책 사업으로서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뭐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요. 이제 좀 이 기회에 좀 시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는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당초 사업비가 8,300억이었는데 KDI가 너무 과도하다 이러면 BC가 안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3,900억으로 이렇게 줄인 것도 있고 절반 정도를 줄였네요, 규모를. 그리고 센터 수도 줄였고요. 그래서 광주시는 정말 최대한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KDI의 BC 분석이나 또는 기재부의 그 계층적 분석에서 나타날 수 없는 국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노사정 대타협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노사정 대타협이 반쪽으로 지금 되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가 전북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지금 노사민정 대타협을
해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통합추진단장도 기아차 노조위원장이 예. 맡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는 좀 더 약간 그 강한 성격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광주에서는 그런 타협이 좀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광주가 이런 사업을 해낸다면 전국적인 규모에 있어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물꼬를 모범 트는 사례가 거거든요.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지금 제조업이 전부 지금 공동화라고 해가면서 해외로 지금 계속해서 공장이 이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게 국내 고인구 구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광주는 그것을 연봉 4천만 원으로 해서 광주형 길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것이 광주시장만의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노동계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지금 그런 것들을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광주가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연봉 4천만 원대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면 이것은 광주에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고, 예. 자동차 산업에서 전 제조업으로 확산돼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광주만의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예. 그런 사업을 광주에서 첫 삽을 뜨는 거다. 이런 전향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광주만의 사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네. 제조업을 되살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자, 조금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당초 전체 규모의 절반 정도로 줄였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 밸리를 추진하는데 어떤 한계 요인이 될 수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물론 이제 당초 저희들이 구상했던 대로 되면 뭐 좋겠지만은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비시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예.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 맡겨놓고 예. 이 공공 어떤 성격이 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하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량화 지원 센터라든가 꼭 필요하면서 공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우선 먼저 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나중에 빼가지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사업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방도들을 예, 예.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참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 상상하기조차 예. 좀 싫은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만, 만일 통과되지 못하고 한다면 원점으로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보완을 거쳐서 내년에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겁니까? 네, 진짜 가정이라고 하지만 진짜 상상하기 힘든 거죠. 예.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대국민 공약이자 광주 시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광주만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광주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고 자동차 산업을 전 제조업으로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진정성을 못 알아준다면 정말 저는 우리 박근혜 정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뭐 그런 불상사가 빚어진다면, 그렇다고 해서 광주는 이 사업을 절대 포기할 수 포기할 없습니다. 수는 없다. 내년에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광주가 이제 이것 말고도 초경량 고강성 차체 부품 사업이 선정이 돼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함께 또 내년도에 광전자 융합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사업이 또 있거든요. 예. 이런 사업들을 1년 동안 하면서 계속해서 기반을 이 더 사업을, 확충해 나가야 그렇게 해야 된다, 된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다면 이제 내후년으로 또 미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듬해는 대통령 선거, 이렇게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께서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예타의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예타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뭐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자동차 산업은 또 특히 우리 민선 6기 그 핵심 사업이고 또 예. 육성 의지도 광주 시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위해서 우선은 이제 총력을 기울고, 또 거기 관련들어서 기존에 했던 아까 김동철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부품 산업이라든가 예. 시 차원에서 기존의 그 자동차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선 같이 하면서 예. 자동차 그 100만 대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문제라든가 또 산단 설계 시급한 과제로 우선 그런 것부터 실행을 해가지고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항시 이렇게 갖추고 갈 계획이고요. 예.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 그 부품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에로 기술 지원이라든가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차질업체에서 이 사업은 김동철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고 절대 우리가 포기할 꼭 수 해야 없는 될 사업이다.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 시는 당연히 이거를 뭐 민선 6기 최고 우선 사업으로 전략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안 된다는 전제 없이 예.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로 예. 지금 그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뭐 지난 7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그 무역 투자 진행 회의에서도 이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상당히 반가운 소식을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가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 뭐냐면은 산업적으로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도 광주의 자동차 산업 밸리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 이제 기타 규슈 사례에서 일본이 이코노미 차만 만들어서 이 미국에 수출하다가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도요다에서는 렉서스를 만들고 렉서스 생산을 기타 규슈에서 합니다. 예. 그 저임금의 고부가치 차량을 생산함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기타 교수 지역의 서플라이 체인을 고밀도함으로써 시는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 비즈니스 허브로서 기타 교수가 작동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다 무너지고 다 중국에 추월당하고 자동차 산업 하나 남았니 이제 자동차 산업도 무너지니 반도체 하나 남았냐 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계에 부딪힌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 이게 아까 아침에 이제 김동철 위원장님께서 AHP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단으로서 광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이 말이죠.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탐내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느 한쪽에 좀 몰아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걱정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단 17개 시도 어디서나 다 그런 자동차 산업 같은 것을 욕심을 내겠죠. 그런데 이 광주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자동차 산업 밸리는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광주만의 아주 여건이 독특한 여건, 광주만이 자랑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은 광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광주가 잘못 알려져 가지고 광주가 무슨 노사관계가 드세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가 지금 노동 생산성이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한 사람당 생산 대수가 84대인데 울산 자동차가 가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울산은 45대밖에 안 돼요. 전주는 1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2배, 7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규 수도요. 노사 분규 수도 보면 분규 횟수도 광주는 1년에 12번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은 104번입니다. 노사 평화 부분은 잘못 알려진 그렇습니다. 게 많네요. 그러니까 광주가 노사 관계가 가장 안정돼 있고 생산성이 높은 곳이에요. 그런 광주가 노사 면적 대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노사 분규의 가능성을 사전에 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막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연봉 4천만 원대의 고임금이 아니잖아요. 연봉 4천만 원이면 중임금이죠. 중간임금 수준인데 이것은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울산은 못합니다. 4천만 원 맞을 수가 없어요. 광주는 주거비라든가 이런 물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광주만이 가능한 거죠. 그 문제는 이제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광주는 지금 자동차, 전기차에 우리가 광주가 하려고 하는 것이 기존 무슨 내연기관 차량이 아닙니다. 광주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그리 가야 됩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금 계속 무슨 관세, 비관세 장벽이다 또는 고임금 때문에 해외에 나간다고 하지만 전기차라든가 수소 전지차를 외국에서 개발하겠습니까? 이건 광주밖에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광주는 전기차 전용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라든가 제어기 같은 것이 다 광주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만한 입지가 없습니다. 기반이 튼튼하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른 자치단체들이 자동차 산업을 탐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자동차 산업을 투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남에서도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경쟁들이 우리 자동차 산업 밸리를 만드는데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광주 제조업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중요한 그 기관이고요.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그 7월 대통령 주재 관계업체 합동회의에서 예. 수출력 강화, 경쟁력 강화 대책 회의입니다만은 여기에서도 그 산업부에서 광주에다가 자동차 부품 전용 단지를 만들겠다. 예. 이런 것을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어떤 산업의 최적지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돼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께서 뭐 노사 문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예. 그것도 왜곡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생산성은 최고고 노사 분기는 최하입니다. 예. 근데 강조하는 제일 적다 그 말이죠. 네, 이런 근데 좀 잘 못 알려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또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광산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 친환경 자동차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라든가 우리 광주 그린카 진흥원, 그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들 그 연구 인프라가 예. 우리는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 그 부품 완성차 업체하고 부품 기업을 유치하는데 절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잘못 알려진 우리적 이미지들은 이제 이런 사업하면서 또 하나하나 또 더 네, 바로 잡아 그렇죠. 가야 되겠죠. 네. 예. 지금 우리가 이 자동차 산업이 다른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좀 경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국내 다른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하고도 지금 피말리는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그렇죠. 공장이 들어오면 다 인센티브 주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외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서산에 오토밸리가 있습니다. 예. 동이오토라고 하는 이제 그 기아차 하청 공장이죠. 그게 근데 거기에 입주돼 있는 업체가 100개가 넘습니다. 자동차 관련 예. 산업이. 근데 그 동이오토 오토밸리 그러니까 서산 오토밸리 분양가가 예. 평당 54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싼 땅값을 서울에서 1시간 내의 거리에서 분양함을 해가지고 예. 분양하자마자 100% 분양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 그 사업 주체가 오토밸리 사업 주체가 기아차가 주가 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함께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함께 예. 그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연관된 부품 회사들을 입주시킴으로써 서산 오토모빌 같은 경우는 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된 것이죠. 예. 광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패키지화해서 광주시 예. 정부와 광주 시민이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만간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들고 나온 경쟁력이 이제 노사민정 대타입을 통해서 김동철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라는 것은 이제 높은 임금을 좀 중간 임금으로 내리고 대신 이제 노사 평화를 담보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또 일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 여건을 이제 보장해 준다 뭐 이런 게 큰 핵심 고리 아닐까요? 기업이 투자할 때 가장 이제 먼저 보는 게 노조 문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임금이 높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판로가 있냐. 예. 이 세 가지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이제 민선 6기 들어가지고 이제 강주형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강주형 일자리는 그 노사 어떤 파트너십과 그 노사 상생 문화로 예.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강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동철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아자동차 노조 위원장 출신을 예. 우리 사회통합 추진 단장으로 스카우트해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가하고 예. 또 노동계하고 가장 그 근접해 있는 분이죠. 이런 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노사하고 어떤 관계를 풀다 보니까 정책적 어떤 파트너십이라든가 노사 상생 문화 이런 것은 아마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리한 조건을 경쟁력으로 자동차 밸리 조성하는데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가고 있는 그런 지금 중입니다. 예, 그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해외에 현지 공장을 짓는 이유들이 이제 대체로 네. 보면 관세 때문이다, 높은 임금 때문이다, 이제 노사분교 때문이다, 뭐 이런 걸 되는데 관세가 이제 FTA로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고 네. 임금 문제하고 노사 평화를 보장해 준다면 그 기업들에게는 광주로 공장을 ом길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이제 관세도 있고 비관세도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에게 공장을 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을 예. 해가지고서 별별 이유를 들어서 통과를 지연시킨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뭐 품질을 뭐 시비를 건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관세 비관세 장벽 문제가 이제 FT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거의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꼭 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임금 구조밖에 저는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광주만이 그런 또 고임금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난 3,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들이 다 지금 성장이 정체되거나 예.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철강이나 조선이나 해운이나 뭐 전기, 전자, 철강 할 것 없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지금 상당히 지금 답보 상태고 이제 위기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새로운 그 미래에 대비한 어떤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은 그게 전기차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도 우리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전자 부품의 비중이 35%입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애플의 그 CTO 최고 그 기술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자동차는 궁극적으로 모바일 기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움직이면서 가는 거고 전기 전자 제품으로 하고 이제 휘발유 같은 디젤 같은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바일 기기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지금 자동차는 과거처럼 무슨 뭐 독일의 BMW라든가 일본의 무슨 토요타라든가 예. 일본의 GM, 포드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는 구글이나 애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최대 경쟁자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애플과 구글이 될 것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정말 아주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 제가 현대 기아차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리 미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쪽에 상당히 좀 투자가 지연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11월 초에 이제 현대차도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 전기차에 뭐 주력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지 그렇게 않습니까? 그랬더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애플이나 구글이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예. 무서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지금 뭐 전자부품 회사가 이 자동차 인력을 1,000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예. 1,000명을 영입을 했고 2020년까지 무려 2천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예. 2천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220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무인 자동차를 개발해가지고 2020년에 지금 상용화하겠다는 거예요. 예.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은 2009년부터 지금 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자동차에 뛰어들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가 지금 안이하게 무슨 휘발유라든가 디젤에 지금 그렇게 그리고 디자인 쪽에 투자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 정말 광주의 이런 그 노사변경 대타협이라든가 연봉 중임금 구조 그리고 예.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에 올인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잘 그 여건을 잘 받아야 될 것이다. 활용해서 현대 기아차의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 공장을 유치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바로 여기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거죠.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어떤 내용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그 파트너십과 그 예. 노사 상생 문화로 예.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는 어떤 적대적 관계에서 앞으로 이제 상생적인 예. 그러려면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정 임금이 돼야 되겠죠. 예. 뭐 가이드라인이 얼마로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적정 임금을 경쟁적인 임금을 받고 예. 그 상생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 노사 문화를 만드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정 임금이라면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 안팎의 임금, 완성차 업계, 협력업체 가운데 중간 임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약간 그 기업마다 업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얼마다 이렇게 딱 예. 정하기는 좀 애매한 문제고요. 예. 어떤 그런 문제도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적정 임금을 경쟁력 있는 임금을 만드는 것이 서로 강경 일자리의 가장 어떤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그 노사가 서로 양보해서 윈윈하자. 뭐 이게 이제 뭐 핵심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서로 양보한다는 게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직접적으로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 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또 과제가 될 텐데요. 첫째는 저는 그 광주형 일자리가
나름대로 광주에서 역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97년 IMF 이후에 그 지금 윤장현 시장님이 시민운동을 하시고 YMCA에 계실 때 그때 이미 노조에 들어가서 그 고용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서 교육들을 쭉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통합추진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김상봉 교수님도 지금 4년째 노사 공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10몇 년에 걸친 18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실은 나온 게 광주형 일자리라는 모델입니다. 어느 다른 지자체가 쉽게 빨리 흉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노사 간의 대타협 또는 뭐 노사민정 대타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광주형 일자리를 유지 가능한 것은 실은 사회적인 대타협입니다. 그 물가라든가 김동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물가 특히 주거비 이런 것들이 안정돼 있을 때 그것이 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기타 규슈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째 70% 일자리를 보존하고 있거든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회적인 합의, 컨센서스, 정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노사 평화를 담보해 준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몇 년 지나서 다시 위치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신을 가질 수도 있지 아주 않겠습니까? 많습니다. 3중, 4중, 5중, 6중, 7중의 담보장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들이 광주시 정부, 그다음에 시민, 상공인들이 출자해서 매칭 펀드로 해서 투자를 원하는 만큼 해주는 겁니다. 기업이 왔을 때. 그러면은 광주시가 또는 시정부가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주주로서 참여해가지고 또 그 사회적인 대타협의 컨센서스 속에서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 사회적인 임금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기아차 노동조합이 그 수차례 이렇게 간담회를 해본 결과 굉장히 그 총론에서 동의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선거를 통해서 바뀐 노조 집행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기아차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 또 충분히 그 노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하고는 이제 한 궤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민주노총까지 다 참여하는 건 지금 현재는 아니죠. 지금 이제 우선은 민주노총도 뭐 접촉을 하고 있고요. 공공운수노조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상생을 하는 이런 모델들을 계속 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는 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또 그렇게 성공도 돼야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그 올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자리를 잡는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준비라기보다는 첫째는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정착했을 때 어떤 환경이 오는가, 어떤 세상이 오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김동철 위원장님하고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어느 분이 일치월장이라고 건배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일찍 취직해서 월급 모아 장가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치월장이 그런 뜻이네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동철 위원장 말씀하셨지만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그런 사회적인 공유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력 배출이라든가 양성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 학교들의 대비 태세는 대체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력 양성에 대해서요? 그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유용빈 국장이 더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자동화 설비 그 마이스터고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화 설비 마이스터고는 지금 뭐 거의 취업률이 아주 좋은 편이죠. 그렇군요.
저는 그 정도. 지금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그래서 취업이 잘 되다 보니까 또 그 학교의 경쟁률, 입학 경쟁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임금 수준이나 이제 노동 조건이 향상이 되면 더욱더 뭐 그쪽이 더 인기를 끌겠네요. 이제 가장 우리 강주시가 지금 세계 산업을 미래 핵심, 그 전략 산업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밸리고, 세 번째가 문화 산업입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은 이제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면서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도 인력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자동차 산업학과를 다시 뭐 신설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 지원, 아까 제가 인프라 뭐 그린카 진흥원이라든가 생산기술연구원 DP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하는 데는 절대 다른 데보다 뒤지질 않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정책적인 이제 판단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뭐 오늘 주제하고 좀 약간 떨어집니다만은 에너지밸리이기 때문에 한전이 와가지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학과들이 전기공학과라든가 서로 신설한다든가 관련 인력 양성에 충분히 그것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광주시가 이루고자 하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아니면 자동차 산업 밸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이야기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과를 해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가능하겠지만요. 자, 이 자동차 산업 밸리 이제 김동철 위원장께서 지금까지 그려본 그림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소개해 준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우리나라의 지난 30년 정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이다, 해운이다, 절강이다, 전기, 전자, 뭐 건설 할 것 없이 지금 다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자동차도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중국이라든가 후발국들의 어떤 추격 그리고 선진국과의 어떤 격차 때문에 지금 상당한 어떤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광주가 이런 좋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노사 관계도 안정시키고 또 저임 중임금으로 맞추는 상태에서 다행히도 한국은 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세계 아주 초인류 수준이거든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동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전자 부품이 현재도 35%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전기 전자와의 융합이 더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적인 IT 인터넷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광주는 아까도 유영빈 국장 말씀하셨지만 광주는 또 광산업이 또 상당히 이제 발전돼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자동차를 어떻게든지 집중 육성해야 되는데 현재의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 가지고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더 이상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다행히 친환경 자동차에 있어서 배터리라든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이렇게 해 나간다면 그런 측면에서 또 광주가 딱 그런 점에 있어서 또 가장 또 적합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이런 좋은 기회를 중앙정부도 그렇고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기자동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전기자동차 시장이 아주 급속하게 이제 뜨거워지면서 뭐 주가도 많이 올랐대요. 그런데 지난번에 윤장현 시장이 수소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좀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수소차입니까? 전기차입니까? 광주가? 이제 자동차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철 위원장님이 정확히 맥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내연기관에서 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로 갑니다. 자동차 이제 트렌드가요. 근데 지금 최근에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갑자기 커진 겁니다.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 기업들이 전부 다 전기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그 제주도 같은 데는 뭐 2030년까지 37만 7천 대를 전부 전기 자동차로 바꾸겠다. 이런 또 발표도 했고. 우리 광주시도 이런 전기 자동차라든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어떤 인프라는 구성되어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가는데 전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든 데는 강주 기아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장조경제 핵심센터가 1월 27일 날 개설했습니다만 현대 자동차고 하면서 친환경 자동차랍니다.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라는 것은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자동차 하는데요. 우리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를 할 수 있는 예. 또 창조경제 혁신센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예. 또 그런 기반 구축도 돼 있고 이런 유리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충분히 그런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이제 빅그린 산단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가 된다면은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것은 빅그린 산단에 한 124만 평 정도 됩니다만은 예. 그쪽에다가 전용 산단을 만들어서 예. 완성차라든가 부품이라든가 관련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클러스터를 시켜서 예.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진곡산단이나 이런 데는 이미 좀 기반을 거의 차 닦은 상태죠. 예, 진곡산단은 지금 분양이 많이 돼 있고요. 예. 살짝 이제 빅그린 산단 한 평하고 저 경계입니다만 이제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선 계획을 그쪽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자동차 산업밸리가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청사진을 그려 나갈 텐데요. 대강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까 이제 그 제조업 분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프터마켓 분야에서 이제 서비스 복합 단지 24시간 1년 365일 끊임없이 출고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직접 시승해보고 예. 그걸 타고 번호판 붙여 타고 가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험업체라든가 금융업체, 자동차 금융업체들 다 입주해서 한꺼번에 넌스탑 서비스를 하는 그런 판매까지도 판매하고 사후 처리까지도요. 예. 그러니까 그 나중에 폐차해서 다시 재생하는 센터까지도 이제 한꺼번에 들어설 거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테마파크입니다. 자동차 박물관을 비롯해서 각종 놀이시설들 해서 어린이와 부모님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서 안 오면은 못 베길 만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예. 제조업, 아프터마켓 분야, 테마파크 분야. 대한민국이 자동차가 이제 5대 생산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동차 관련 관광 인프라는 극히 적거든요. 예.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이제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꿈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프터마켓 분야는 내년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 국가 예산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자동차 산업업계에서도 원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테마파크 분야도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은 시작은 뭐 금방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의 전당이 3만 평의 예. 큰 규모에서 많이 비어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슈퍼카들을 컬렉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교환 전시회 같은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돼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청사진이 좀 하루빨리 좀 실현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토론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말씀을 청해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사정 대타협은 광주가 다 준비가 돼 있고 예. 그리고 고임금 구조 때문에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는 현상도 광주에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국내 유턴 정책을 써가지고 예. 미국은 2020년까지 100만 개의 일자리를 국내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광주가 앞으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특히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이제 선도 기지가 된다면 정말 자동차가 지금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가 자동차 산업을 일으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그리고 광주의 자동차 산업에서 전국의 모든 제조업으로 이어지는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현대 기아차의 어떤 그 미래 먹거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바로 광주의 자동차 산업 밸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재영 부위원장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제 광주의 일자리가 노사만의 타협으로는 유지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도 또 광주 상공인들도 광주시 정부도 사회 전체의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듦으로 해서 한계에 빠진 대한민국 제조업의 도약대가 광주가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 국장님. 예, 자동차 산업 육성은 그 강주형 일자리를 통한 대한민국 그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150만 시민들의 어떤 희망이고 꿈이고 미래입니다. 예. 80년 5월 우리 강주 정신이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를 가져왔듯이 오늘날 국가의 어떤 그 경제 위기와 불합리한 노사 관계를 비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혁신에 강주 정신이 또다시 이렇게 좀 발휘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노사 민정 데이터 타협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우리 강주의 아들 딸들이 지역에서 좀 당당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 밸리 조성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번 주 이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들고 나온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의 관문을 통과해서 국책 사업으로서 곧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KBC 열린 토론의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